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 인권 그리고 예술의 향기가 그윽한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는 지금 5.18 20도를 맞이해서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연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행사하기에도 완성맞춤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가족과 함께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족과 함께 비엔날레도 감상하시고 또 5.18 묘역도 셔틀버스로 한번 다녀와 보시고 정말 아이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산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년이란 세월 참 엄청난 무게인데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5.18과 관련된 각종 기념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죠. 네, 동아시아 인권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인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LA에서는 5.18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5.18이 세계의 인권의 주축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죠. 네. 오늘 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 김선희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제일교포 미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불행했던 우리 현대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제일교포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인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광주에서 5.18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 나오셨어요. 안종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5.18 행사로 많이 바쁘시죠? 네, 대단히 바쁩니다. 네. 네, 그제 밤에는 바로 이 5.18을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전야제가 있었고요. 네. 어제는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5.18 20주기 기념식이 망월묘역에서 수많은 시민과 함께 네.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김종석 씨와 함께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김종석 씨와 같이 5.18 사적지를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이 5.18을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대단히 대견스러웠습니다. 네, 김종석 씨가 느낀 5.18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니 그럼 오늘 5.18 묘지라든가 그런 데를 다녀야지 왜 하필이면 이 학교 안에서 저를 만나자고 그런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네. 저쪽에 가서 직접 정문 앞에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정문에서요? 네, 가십시다. 아니 대학교 정문이 뭘 어쨌다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네, 현재의 대학 정문은 5.18 당시의 정문과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조그마한 정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용봉천이 흐르고 있는 바로 이제 곳이었고 다리가 있었는데 계엄군들이 바로 5월 18일 날 바로 이 계엄 확대 조치에서 여기를 전부 다 막고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6월 18일 10시에 대학생들은 바로 여기 와서 학교를 들어가게 해달라. 계엄군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투석전이 벌어지면서 바로 5.18이 드디어 이렇게 폭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18에 있어서 가장 처음 시발점이 전남대학교 대학 정문 앞에라는. 예, 5.18은 시원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큰 목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남대 총학생회가 5.18 항쟁 당시 그것이 발생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남대 총학생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전남대학교 정문이었는데 지금 전남대학교에서는 5.18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5.18을 기념해서 지금 전남대를 찾아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5.18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5.18 정신이라면 저항의 정신이고 투쟁의 정신이고 대동의 정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5.18 때 급토를 외쳤던 우리나라의 민주 그리고 분단된 적을 이기기 위한 이러한 통일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 만나면서 선전도 하고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서 통일로! 오늘 참 이상합니다. 이제는 건물의 옥상에 또 나를 데리고 올라오시고 여기 왜 올라오신 거죠? 바로 여기가 금남로라고 금남로. 40년 5월 당시에 바로 여기서 12만 원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바로 이 계엄군 물러가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던 바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 조그만한 도로에 10만 명이 밀려 나왔답니다. 10만 명이면 대단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듯이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바로 투쟁 의지를 다졌던 곳이죠. 네. 네. 아 그럼 여기 그 시위하는 과정에서 그 군인들이나 뭐 군경하고 이렇게 마찰이 많이 있었겠어, 그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21일 날 오후 1시에 바로 이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도청에는 마지막 27일 날 새벽 4시에 계문과 시민공 간의 마지막 항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은행나무에는 총알 자국이 수십 발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은행나무에 그 20년 전 총알 자국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와, 이 대단한. 예. 지금 보러 가면 안 됩니까 그거? 그럼 한번 보러 가십시다. 예, 그런 것들. 정말 뚜렷하게 남아있네요. 와, 진짜 많네요. 이야. 네,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만들어놓은 군대가 일반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있었는지 참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피해는 얼마나 있었나요? 예, 그때 당시 바로 5월 27일 날 계엄군은 무자비한 나름대로 이 사격에 의해서 여기서만 해도 한 30여 명이 직살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죽은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군대 어떻게 자료만이 그런 남아 일이 있는데 났을까요? 아직도 군대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아 여기가 그 말씀하시던 양동시장. 예, 양동시장입니다 여기가. 꼭 저희 읍내 꼭 시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좀 새롭네요. 일단 이 양동시장은 그 모든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당시 특히 양동에 사는 우리 상인들이 5.18 항쟁 때 바로 시민군들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밥을 해주고 중국밥을 던져주고 또는 생필품을 넘겨줬던 바로 유서 깊은 것이 즉 시민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이 인권의 상징 5.18 광주 정신은 바로 해방구에 있습니다. 무자비한 공수 특전단을 물리친 광주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민중들이 주인되는 해방구가 건설됐는데요. 국가에 의한 치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간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고 주먹밥을 날라오는 거리의 부녀자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시민군까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민중 자치, 인간 평등의 해방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 시민의 들어가서 시민 정신 느낄 수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얘기도 물어보고 한번 그러십시다. 증인들도 있느냐 하고. 잘 기억나세요? 20년 전 일이? 그러죠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은. 또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로가 협조해가지고 권리가 없는 거라고 특별히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반찬집은 반찬 갖다 대고 막 서로가 협조를 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다가 아저씨는 쌀을 주셨다 이 말이네요. 네, 이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기억하실 거예요. 예. 너거 내거 구별이 없어요. 건강하십시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도의 정문을 좀 예, 아까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시장에서 TV 그 광주항쟁을 한참 다루는 전에 프로그램이 그림인가 방송되고 봐요.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숲이 울창하던데. 예, 그러니까 산에 오래전에 찍은 필름이구만요. 아 기념탑. 김종석 씨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바로 기억하고 있던데요. 아, 그랬어요? 다르게 광주 어머로서 진지하게 유식해졌습니다. 보셨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날 듣는 거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럼 이게 지금 매일 개방이 되는 곳인가요? 항상 365일 개방이 됩니다. 계속. 아, 365일이요? 네, 그래서 1년에 무려 한 100만 명의 참배객들이 이 묘지를 찾아갑니다. 네. 여기 참배객이 네, 계시네요. 5.18 묘지는 항상 가족들이 계속 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82년. 38살. 아드님이세요? 아니십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부군이세요? 예. 5.18 때 남편을 잃은 분인데 그 가족들의 아픔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겁니까? 둘째 딸. 아, 따님이? 딸이 아버지. 아, 80년 당시 참혹했던 역사가 그대로 묻혀있는 망월동 묘지. 계엄군에 의해 무참하게 사망한 5.18 영령의 묘 289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 정의를 외치다 세상을 떤 5.18 영령들.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까? 네, 저는 김종석 씨와 같이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네, 저의 이야기가 김종석 씨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5.18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듣고 지금 이렇게 저같이 와서 돌아보시고 그런 분이 없으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경험을 주셔서 고맙고 이 민주화 정신을 잊지 말고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종석 씨가 이제 평상시에는 좀 우스갯소리를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뭐 진지한 모습이네요. 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김종석 씨 젊은 사람이 5.18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대견스러웠고 네.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런 김종석 씨와 같은 태도를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김종석 씨랑 같은 또래거든요. 예, 예. 나이가 비슷한데요. 저도 그런 점들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이 광주가 인권의 도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에 광주 시민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정권, 독재정권의 한 거에서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이 동남아시아에 대단히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바로 인권의 메카로서 인권의 도시로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5.18에 관련된 소식이 많이 그 준비가 돼 있거든요. 계속 예. 좀 함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명제를 예술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선희 씨의 안내로 제1인권전 살펴보겠습니다. 제1한국인이라고 하면요.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1교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불행했던 그 식민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이 그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본에 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삶은 실로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이었어요. 예.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의 그 인간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제가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그 일이었거든요. 네. 자, 네. 네. 그동안 이제 제1급 미술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련이 됐는데 좀 예. 마련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그 제1교포 전시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제1교포 사회 자체가 한동안 그 조총련이나 그 북한의 그 사회주의 사상과 결합된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그 조총련 미술이다 또는 북한 미술이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고 예. 그들의 그 참된 그 미술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 그 역사전이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이 네.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하정웅 선생님이란 분이 네. 계시는데 그분은 제1교포 자신이 제1교포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가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서 네.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저희 시립미술관에도 상당한 작품들을 기증해 주셨는데 예.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 전시가 정말 실현이 안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네. 수백억 원대의 작품을 기증하셨다는 분이군요. 예. 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 가치가 사실 수백억 원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삶을 그대로 미술로 반영한 그림을 이제 더 이상 돈 주고는 못 삽니다. 네. 그래서 그 미술을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그 5.18 그 정신하고도 네. 정말 잘 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가깝고도 먼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미술인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이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제1교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된 표현이요. 좀 잘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림이 좀 무섭다 이런 느낌도 참 생활을 어렵게 했다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좌절을 하지 않고 자기 그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회초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8.15) 해방, 그것은 분명 가슴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시대의 아픔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남게 된 제1한국인, 바로 그들입니다. 제1한국인의 역사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술을 통해서 그들을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남북 분단의 이념적 갈등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간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1한국인의 미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탐욕에 대한 전쟁에서의 낙오자의 모습이었고, 일본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독한 노동을 이겨내야 했던 제1한국인의 삶이었으며, 세월이 갈수록 짙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일세 작가들 이 속에서는 자기 조국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냄새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마야한 마음이 그림 속에 숨어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사회가 그 차별답게 압박을 많이 사회 아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독, 그 압박에 대한, 차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같은 거,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1한국인 미술의 한 축인 조양규의 작품 세계에서 이러한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정치운동의 좌절감을 안고 도일한 그가 담아냈던 것은 제1한국인 노동자의 피폐한 삶, 전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표출이었습니다. 네. 창고 앞에서 묵묵히 창고를 지켜야 했던 그는 입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본으로 상징되는 창고를 지킬 의무만을 부여할 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일본 사회에 대한 무언의 투쟁이었습니다. 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에 대한 격심한 갈등 속에 조양규는 매너를 다룬 작업에 점점 빠져듭니다. 그곳에서 조양규는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참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物質のように凝縮して表現して、それでそれが壁とか扉とかをこう突き破っていくエネルギーまで表現したという、珍しい稀有の作家であり、 맨홀 시리즈로 일본 화단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조양규는 뜻밖에도 월북을 결심합니다. 그는 왜 그런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1968년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던 권일호 사건, 88시간의 인질극을 통해서 일본 사회의 조선인 차별 실상을 만천하에 알렸던 그 일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차별이라는 벽에 억눌려 지내오던 제1한국인의 저항이었습니다. 네. 일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며 지고 가야 했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제1한국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당한 일이죠. 일본 하단이 아주 보수적인 그 해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차별을 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이 훌륭한 작가인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차별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의 미술가들이 고통이 상당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제1한국인 미술의 또 한 축이었던 송영옥 작품 세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네.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따뜻함으로 작품에 얻은 그도 자기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이렇듯 처절한 절규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もう一つ在日の方たち、在日のアーティストの気持ちの方から、考えてみますと、韓国に住んでいらっしゃる韓国の、方たち、とはまた違う、そして日本にいる日本人ともまた違う、その間に立って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の、つまり自分を見つけるということの難しさと大切さということを、非常に感じさせられました。 그러나 6.25 전쟁 이후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상징되는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빠져들게 되면서 제1한국인들이 겪는 정체적인 혼란은 더욱 심해집니다. 송영옥의 상명경은 바로 그런 혼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송영옥이 택한 해결 코드는 자신의 모습을 개로 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제1교포로서의 그 겪어야 했던 아픔을 침묵 속에 강한 암시로 표현한 것이죠. 네. 제1의 인권을 참정권을 갖는 문제가 검토 강한 표현으로 전한던 그들은 이제 없습니다. 폐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도 제1동포들은 여전히 차갑고 엄격한 일본 사회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1한국인 미술가들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와는 앞선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가 일본 현대미술의 주류인 모노파를 주도했고 일본 하단에서 높은 지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네,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1한국인 미술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사실 이전까지 그런 기재조차도 없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あまりにもその民族の概念が純粋で一元的なような感じがする。つまり今やもう朝鮮族、漢民族というのは世界中に広が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してそこから2世3世が韓国に留学しているという状態もあるわけですから、そうするともう少しそれら全てを包含するような民族という概念をもっと柔軟に捉え直す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 제1한국인 50여 년 동안 이어져온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 기나긴 투쟁을 우리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네, 남의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독자적인 그 미술 세계를 구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단한 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1교포들의 미술 세계를 통해서 저는 정말로 많은 교훈을 깨달았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진짜 인간적인 삶을 찾기 위한 그런 투쟁적인 삶, 또 한편으로는 이 제1교포 화가들이 정말로 미술 탐구에 열중해서 네. 그 현실을 생생히 미술로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좀 상당히 안일한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이런 겪었던 불행을 그대로 또 남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종철 박사님도 간단하게 느낌 말씀해 주시죠. 예,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는 바로 이 제1동포들이 일본인들이 민족적 차별 속에서 인권을 신장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럴 때 우리 조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사실 우리 조국에서 뭔가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있다는 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서 예. 우리 모두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민족이나 어떤 그 공동체를 떠나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권의 중심 도시인 빛곡을 광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80년대 민족 시인 하면은 고 김남주 시인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내일 이곳 비엔날레 동산입니다. 야외 스튜디오 바로 앞인데요. 네. 이곳에서 고 김남주 시인의 시비 제막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인의 뜻을 기리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민주 그리고 통일 문학에 전승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와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18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5.18은 어떤 모습일까? 광주 국구문화의 집에서 꾸며지고 있는 5월 이미지 영상 기획전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전에서는 금남로의 일상을 역사의 프리즘으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흑백과 빛으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5.18 당시의 충격으로 아직까지 실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뜨거운 가슴을 스스럼 없이 던질 수 있었던 80년대와 각각의 일상적 공간으로 되돌아가 버린 90년대를 새로운 2000년대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를 되묻는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광주 5.18 묘역에서는 다양한 음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는데요. 관현악, 합창, 마당극 등의 공연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어제 이곳에선 평화와 인권을 노래하는 국제음악제 휴먼 보이스가 열렸습니다. 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가수 합창단이 출연했습니다. 특히 일본 우타고의 합창단에 나의 살던 고향이 울려 퍼지자 21세기는 전쟁과 핍박이 없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박수 소리가 공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5.18의 정신과 의미를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자정을 돌연 비상경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를 하는데 어젯밤 남도예술회관 임진택 씨의 창작 판소리 5월 광주 이야기가 5.18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습니다. 애절하고 긴박했던 당시의 광주 상황을 판소리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80년 당시의 5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의 소리로 들어보는 당시 이야기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하지요. 창작 판소리 5월 광주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남도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여러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아쉽습니다. 5.18 주간 동안에 한 20여 개 정도 행사가 더 남아있는데요. 오셔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희 씨 이제 비엔날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터로서 아직 오지 못한 분들에게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엔날레는 특히 현대 미술을 다룹니다. 우리 동시대에 살아있는 생생한 현대 미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서 와서 빨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종철 박사님, 앞으로 남아있는 그 5.18의 의미 있는 행사들이 또 있죠? 예, 지금도 계속 5.18의 그 문화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현재 내일까지 동아시아 인권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요. 특히 27일 날은 바로 이 5.18 폐막제가 바로 전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전 시민과 함께 열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수목금 사흘 동안 저희들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가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18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5.18 기간은 27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에는 입장료가 할인된다는 거 아시죠? 함께 오셔서 많이 즐기십시오. 네. 그리고 안치환 씨가 이 얘기했잖아요. 네. 오시지 않더라도 관람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시면은 삶의 질을 그만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